작년 한 해를 이제 비췄을 때 가장 큰 트렌드였자 이번 연도에도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 네. 이제 주제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K 컨텐츠. 네, 맞습니다. K 네. 컨텐츠. K 컨텐츠는 뭐 이제 저희가 뭐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뭐예요? 영화 그 저기 오징어?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이제는 뭐 한류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어 이렇게 배운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굉장히 K 이슈가 많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박세만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저 방금도 옆에서 언급했지만 오징어 오징어 게임. 게임,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콘텐츠라고 한다면 음악이나 뭐 예술도 그렇고 예, 맞아요. 방송도 그렇고 뭐 문화와 예술 같은 분야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걸 텐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정리해 주신 거죠 오늘?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 컨텐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미나리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맞아요. 미디어라든지 네. 예술 쪽 분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뭐 BTS 덕분에 사실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작은 영역 BTS나 오징어 게임으로만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그게 저변이 좀 확대되지 않았을까. 네, 기본적으로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나아가 디지털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들까지 사실 이 콘텐츠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저변이 확대됐다는 의미 자체가 단순히 그냥 옛날에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가는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좀 이제 확대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창의력과 상상력의 네. 집합체인 산업. 맞아요. 엄청난 이슈였던 건 확실하긴 합니다만 컨셉이 단순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K 컨텐츠가 단순히 어떤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서 오늘 주제를 선정한 건 아닐 테고 더 심화를 해보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엄청나게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네. 과거에서부터 뭐 김구 선생님부터 이제 강조를 계속 해왔던 건데 실제로 제가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할 당시에도 네. 한국이라는 데를 잘 모르니까 샘숭 이러면은 그게 일본 기업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심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 문화가 확대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질 맞아요. 수밖에 완전 없거든요. 달라지잖아요. 네. 과거 사례를 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브리티시 인베이션이라는 혹시 인베이전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그렇죠. 있으신가요? 비틀즈죠. 비틀즈죠. 비틀즈. 비틀즈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다른 세계 곳곳에 이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영국이라는 곳에 위상이 같이 맞아요. 높아졌던 사실인데 최근에 많은 신문 매체나 미디어들, 해외 매체들에서도 이제 코리안 인베이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문화가 지금 현재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류 문화 침공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문화가 확대된다를 넘어서 이제 매출액 증가를 넘어서 더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산업의 발달, 단순히 미디어의 발달이나 콘텐츠 시장의 발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직무나 산업군에서는 어떤 역할이나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급 효과 직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또 성장세를 보였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BTS는 뭐 소위 말하는 네. 떡상이라고 떡상이죠. 하죠. 떡상이죠. 네, 엄청나게 이제 음악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거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그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게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매출 규모가 20조 원 정도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K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이자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맞아요. 국가다 이런 얘기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보니까 원자재 없이 상상력과 창의력만으로도 아웃풋을 내서 매출을 일으키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콘텐츠 주도형 이제 미래 산업으로서 나아가는데 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생각을 해보면 컨텐츠 중심의 어떤 회사, 뭐 이렇게 넷플릭스에 공급했던 그런 어떤 드라마도 그렇고 네. 어떤 뭐 BTS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이렇게 컨텐츠 중심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파급 효과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컨텐츠 중심 회사가 당연히 뭐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건 당연히 사실일 것 같고요. 네. 근데 단순히 그런 데들만 성장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오히려 더 다른 부분들도 같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가
진출한다는 얘기는 한국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비상교육에서는 최근에 이제 베트남 대학 두 곳에 스마트 이제 한국어 교육 솔루션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교육 솔루션이 이제 공급되는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또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TV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콘텐츠라는 걸 시청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스탠바이미라는 혹시 LG의 제품 아시나요? 끌고 다니는 네, 끌고 다니면서 TV. 네네네. 네, 그죠. 정말 갖고 싶은 TV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컨텐츠가 좀 확대되고 저변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의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LG에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또 지금 수출을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이 생기고 그리고 문화가 확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제품이나 산업군까지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수출이 용이해지면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또 확실히 전 산업군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할 텐데 이게 또 반대로 다른 맞아요. 측면이 있잖아요. 제조업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중심의 기업들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풍선 효과처럼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실제로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취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텐츠라든지 IT라든지 이쪽으로 맞아요. 그냥 진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난 안정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공기업으로 가는 친구들 이렇게 네. 투 트랙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군들은 인재 채용에 조금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 제품을 그냥 단순히 판매한다 그냥 네. 뭐 제조업이라 그래가지고 제품이 좋은 제품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이제는 과거의 생각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기본적으로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혁신 동작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기업들마저도 컨텐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알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재 채용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미 영업직이든 마케팅직이든 기획직무라 하더라도 네. 이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즉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혁신의 분야를 컨텐츠로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에 생각할 때 네. 기업이 혁신한다 그러면 디지털 4차 산업혁명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형의 자산 컨텐츠도 분명히 기업의 혁신의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 지금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안쌤이 그 왜 테슬라 경쟁 상대 얘기할 때 누가 거기서 그 꼬마 빌딩이랑 스타벅스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이 되면서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가정이 돼가고 있다는 것처럼 맞아요. 여러 카테고리가 겹쳐지는 느낌이어서 이제는 어떤 기업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개 걸쳐 있다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역시 콘텐츠 관련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콘텐츠의 중요성을 보여줄 만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맞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예. 저는 이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친숙한 한화를 한번 예를 한화요. 들어보고 네. 한화. 이제 아나운서분들께서는 이제 한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일단 나눠보고 싶은데. 불꽃놀이. 불꽃놀이. 그렇죠. 한화 역시 불꽃놀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야구단도 있고, 야구단도 그리고 있고. 한국 이제 화학 쪽이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육산 빌딩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뭐 TMI입니다만 저희 또 형님이 또 거기 또 계셔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뭐. 사실 뭐 이제 있으니까. 예. 육산 빌딩, 뭐 네.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불꽃놀이, 네. 레저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한화를 대표하는 것들인데 한화에서도 사실 제조 중심의 회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네. 아무래도 컨텐츠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예. 실제로 한화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거의 11년 전이죠. 예. 거의 이제 12년 다 돼가는데 유튜브 채널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이미요? 이게 계속 11년 네, 전이었어요?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호. 2010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일이나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해당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지금 현재 뭐 사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 보면은 한화가 대중들한테 다가가고자 하는 이제 홍보의 의미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한화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내하고 인재 수급까지도 이제 나아가서 이런 컨텐츠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 저변의 확대, 네. 즉 제조업
기업들도 결국에는 아니면 건설업들도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있구나. 중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보니까 내용을 봤더니 비즈니스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되게 막 그 소소한 내용도 들어가 네. 있는 거 봅니다. 네, 예.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나요?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건 내가 분명히 회계 일을 하고 싶은데 회계 일을 하면은 대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냐라고 하면 그냥 재무제표 만든다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하니까 맞아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거. 근데 대부분의 채용 설명회들은 그냥 그런 일 합니다라고만 굉장히 또 포멀하게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포멀하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준생들 입장에 또 두 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지원하고 싶어하는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더 세밀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하나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자 직무별로 브이로그를 찍게끔 만들어가지고 브이로그를요? 실제로 오. 해당 직무자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지를 보내는지 그냥 궁금하잖아요. 통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니까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저런 것도 하는구나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가 생기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취준생 입장에서도 그렇게 포멀한 얘기만 듣다가 뭐 면접 가서도 이런 유튜브, 자사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관련 내용을 얘기하면 어떤 회사에 대한 애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창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구독했냐 아니냐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면접 가서도요. 맞아. 뭐 우리 어플리케이션 이용해봤어요. 우리 사이트 이용해봤어요. 나아가서는 우리 유튜브는 구독했어요.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 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특히나 홍보 직무나 PR 직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제조업 아무리 회사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멀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컨텐츠의 힘이 채용 시장에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컨텐츠 관련 기업들, 뭐 KT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네. 디즈니라든지 뭐 진출하면서 OTT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관련되어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 플랫폼 회사들, 나아가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회사들까지도 채용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예. 그와 별개로 이제 이 컨텐츠 힘을 경험한 기업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사가 컨텐츠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컨텐츠 힘을 아는 지원자, 그리고 컨텐츠 힘을 엮을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 컨텐츠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채용 공고에 컨텐츠 힘을 아는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회사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한 가지를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은행의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은행의 선두주자 하면 딱 이곳이 떠오르죠. 카뱅이요? 네. 그렇죠, 카뱅이죠. 카뱅. 예, 맞아요. 카카오뱅크의 실제 채용 공고인데 이제 카카오뱅크 인재 영입 담당자 채용과 관련된 지금은 이제 나오고 텐데 네. 네. 이게 보통 이제 인재 영입 담당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뭐 수시 채용 운영하고 뭐 지원자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안내하고 그리고 진짜 지원자 많이 선별하고 잘 선별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되는 일인데.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담당 업무에 컬처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야. 보통의 기업들이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냥 인사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처팀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컬처팀이라고 이름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의미죠. 문화팀이라고 얘기를 인사부라고 하지 않고. 은행인데. 근데 은행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인재를 발굴하겠다라는 거를 담고 있고 나아가서 예. 이제 이 문화라는 거, 그러니까 인사라는 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문화이자 나아가서 외부 문화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외부적 지표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좋은 인재를 발굴한다. 아무래도 인재들은 이제는 골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나 예. IT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SI 기업을 갈지 아니면 이렇게 네이버를 갈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만큼 더 많은 좋은 인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좋아요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끌만한 홍보 포인트나 매력 포인트를 발산할 만한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대 사항을 지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수시채용 전형 운영 경험이 있는 분도 중요하지만 컨텐츠 제작 경험 및 역량이 있는 분도 같이 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재 채용이 이제는 단순히 우리 회사의 장점을 그냥 채용 설명에서 나열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좀 정말로 이걸 컨텐츠로 승화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예. 진짜 이렇게 지원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더 잘 알게끔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업의 문화와 장점들을 잘 알리는 거.
그것이 컨텐츠의 힘을 빌려가지고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네. 거를 이 카카오뱅크가 먼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네.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뭐 은행이라고 해서 뭐 예전처럼 돈 개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문화 담당을 할 수 있는 그 인력 뽑는다는 자체가 진짜 변혁이고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중요시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우드세형도 우대 사항인데 이 필수 경험을 보니까 뭐 서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 뭐 말을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분 이런 게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용 과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채용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컨텐츠를 잘 이해하고 있나, 혹은 좋은 기획력을 갖고 있나는 과거서부터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할 테니까 전 네. 이번에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채용을 진행했던 농협은행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디지털 뱅킹, 자사의 디지털 뱅킹의 장단점 을 한번 분석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인 고객에게 맞춤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모든 은행들이 지금 디지털 뱅킹에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꺼내놓고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혹시? 뭐예요? 이미 이제 자사들이 이제 우리은행도 이렇게 하겠다, 신한은행도 이렇게 하겠다, 국민은행도 이렇게 하겠다, 심지어 농협은행도 이렇게 하겠다. 디지털 뱅킹을 혁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 뭘까요? 네. 금융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활 있습니다. 플랫폼. 생활 맞아요. 플랫폼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돈 넣고 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미 배달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던데. 네? 배달 관련. 네, 맞습니다. 배달이랑 연동을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심지어 뭐 다른 이제 쿠팡 플레이랑 이제 볼 수 있게끔 시청을 맞아요.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네. 분야로 좀 이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네. 생활 안에 녹아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기업이 갖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가, 생활 안에서 금융을 떠나서 더 많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가, 개인 고객의 맞춤화 방안을 발표해보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뱅킹 그 자체,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성격 그 자체만 장단점으로 분석해가지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해서 뭐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냥 상품 기획부나 고객 전략부에서 할 일이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그게 아니었겠죠. 음, 그래서 네. 이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막 뭔가 장단점을 분석한 사례들은 아마 면접에서도 실제로 공격적인 질의응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실제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이제 개선되어 있는 부분들, 좀 이제 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PT를 했던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면접을 봤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은행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인재의 모습을 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상품만 잘 팔고 서비스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은행 내부에서, 지점 내부에서 오프라인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좋은 기획력을 바탕으로 변해야 되는 지점이라든지 바꿔야 되는 포인트들을 좀 잘 전달하는 사람을 뽑고 있고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맞아요. 네. 진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음.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수 삼수 하시는 분들, 예전에 어떤 플랫폼에 젖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이제 빨리 깨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뭐 브리티시 인베이전, 코리안 인베이전 얘기했지만 네. 사실 채용 시장에 이런 컬처 인베이전이 일고 있다, 이것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이제 아까 뭐 저희가 그 첫 번째 뉴스에서도 막 그 중고 신인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예전 준비한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맞습니다. 모르면은 그냥 백전백패 아닙니까? 또, 네. 네, 맞습니다. 전 직군에 다 이런 게 해당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과언이 네, 아닌 맞습니다. 거죠? 이제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뭐 영업 직군이나 뿐만 아니라 기획 직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홍보 직무나 PR 직무만 네. 이런 것들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저는 이제는 뭐 전 산업군, 전 직무, 나아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공기업들, 틀에 박힌 공기업들마저도 그러니까요. 네. 이런 컨텐츠의 힘을 중요성. 실제로 요즘 2021년에 가장 핫했던 광고 영상, 홍보 영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한국관광공사의 그거. 영상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법 내려온다 그거 아니야? 법 내려온다부터 그죠? 시작해가지고 해서 막 그 사실 그 영상들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틀을 깬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만큼 예. 컨텐츠의 맞아요. 힘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공기업에서도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컨텐츠나 플랫폼 회사, 뭐 PR 회사, 홍보 회사 이런 쪽을 가시는 분들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직무나 상황에서도 컨텐츠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즉 나는 어떤 기획을 할 수 있을지 그 기획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기획력. 예. 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취준생들이 나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콘텐츠 관련 역량을 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찾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것들 다 떠나서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시작점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은 SNS 하는가, SNS 하는 거. 예, 많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컨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가, 그리고 네. 실제로 그거에 참여해 봤는가를 가장 큰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제로 뭐 내가 영업 직군을 할 건데 PD 직무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기획력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진짜 기획에 대해서 혹은 컨텐츠에 대해서 노출도를 많이 갖고 있었는지를 좀 포인트로 잡는다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멀리서 내가 컨텐츠의 능력과 기획 능력을 뭐 기르겠다, 뭐 PD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인 네. 예시를 들자면 전 웹툰, 뭐 넷플릭스, 네. 디즈니 플러스, 그냥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취준생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수한 친구들은 그냥 계속 그거에 타성에 젖혀서 네. 그것만 계속 공부하지 않았겠냐. 네. 근데 사실 무슨 심정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맞아요. 극복해야지. 근데 그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 노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시청하시면서 쉬는 시간이나 이동 간에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즐기는 거, 상상력만 가지는 게 아니라 와, 이게 왜 인기가 많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또 주목하게끔 만드는 힘이 있을까? 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산업군이나 직무에서 응용하거나 확대할 부분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아요. 문제는 이제 웹툰이든 넷플릭스든 키기만 하면 밤을 새게 된다는 게 좀 문제인데 맞아요. 어쨌든 K 콘텐츠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건 저희가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 끝으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데이 잡스도 좋은 네. 컨텐츠 중에 하나죠.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사직무 나아가서 여러 지금 산업군에서 채용하는 인재들이 어떤 부분이 선호될지를 미리 한번 체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